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1인 기업 준비하는 거 괜찮을까요?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데 과연 이 유튜브가 쭉 갈까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희숙입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경제 위기, 유튜브 다음 이런 얘기를 논할까 싶지만은 댓글로 그리고 라이브로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조금 의아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유튜브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뭐 준비해라, 이런 류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막 눈이 밝거나 제가 뭐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뭐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경제 상황에 막 휘둘릴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위기에 따른 뭐 유튜버라든지 1인 기업의 경쟁력, 뭐 전망 이런 거를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는 경제 위기와 1인 기업은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떠나서요, 1인 기업과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이미 미국은 상당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유튜버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한 가지 일의 형태로 유튜버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경제가 위기가 온다는데 앞으로 유튜버나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는 게 과연 나한테 안정적일까? 라는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경제 위기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면 대부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를 전망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런 변수에 의해서 내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몇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때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큰 돈을 잃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1인 기업과 유튜버, 프리랜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경쟁력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상황에 의해서 물론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타격이 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산업이냐, 어떤 분야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갈 것이고 반대로 경제가 너무너무 호황이야, 모두가 잘 돼도 누군가는 당연히 뒤처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히 개인의 역량과 조금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1인 기업의 형태와 더불어서 유튜브가 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하지도 않고 망할 걸 걱정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혼할 거 걱정돼서 결혼을 못하고, 아니죠, 아예 연애도 못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 아닐까요?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들 중에 상당수는 아프리카TV에서 BJ를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프리카TV가 그렇다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나요? 네, 여전히 아프리카TV도 흥행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TV를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나서 좀 더 시너지를 내고, 또 요즘엔 트위치가 또 한참 핫했으니까 트위치로 옮겨가서 같이 막 병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내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지, 플랫폼은 새롭게 나오면 나올 때마다 그때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갈아탈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를 원래 하던 사람이 갈아타는 게 편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그때 시작하는 게 편할까요? 네, 당연히 하던 사람이 정보력도 더 빠를 거고요, 적응도 더 빠를 거고요, 팬덤도 옮겨가잖아요. 당연히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무엇인지 예측해서 그걸 미리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대세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 기류를 타고 넘어가는 게 저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튜브의 인기가 한동안은 5년, 10년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 한 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됐지만 블로그는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SNS에서 원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았고, 기존에 제 SNS를 팔로우 해주셨던 분들이 초반에 구독을 해주시면서 처음에 100명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100명은 정말 쉽게 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언가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활동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본질은 콘텐츠고요.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일의 본질은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질보다 껍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먹고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쉽게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거나 아니면 편집자가 되거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이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컨텐츠가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내가 무슨 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결정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선택을 미루시기보다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